단톡방 스터 뉴스 톡입니다. 네, 톡입니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김승현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김세현 씨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재학 중인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아, 포부가 있다면 혹시나? 어떤 포부... 아니에요? 네. 모르셨네요. 네,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우리 벌칙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거 아세요? 어떤 벌칙? 네, 저는 그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쵸. 래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좀 보시면서 시원하시라고 얼음물 벼락을 한번 맞아보는 게 어떨까. 포부가 크네요.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톡방이 열렸습니다. 네. 톡방 퀴즈 규칙부터 알려드릴게요. 문제가 나간 이후에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네. 시현생 힌트 많이 주세요. 저 표정이 되게 의미심장한 표정을 자꾸 의미심장하죠? 읽혀서.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내년 최저임금은 간단하네요. 정말 간단하네요. 간단한데요? 네. 자, 우선 현재 최저시급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나요? 네네, 6,030원? 네, 정확히 알고 있네요. 네. 그것보다는 오르겠죠. 그렇죠. 네, 올랐다는 뉴스를 봤는데 네. 네. 이게... 네, 정답 오, 적어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오, 자, 네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은 네. 6,470원. 6,470원. 깜짝이야. 입니다. 네. 공부하고 왔네요. 구성어가 굉장히 많네요. 하루에 이제 한 7.3% 올라가지고요. 6,470원이 됐고요. 사실 2009년을 지금 확인해 보니까 2009년에 4,000원이었어요. 맞아요. 그 10년이 안 된 상태에서 6,470원까지 해가지고 그 10년이면 거의 2배 가까이 오를 것 같고요. 이게 좀 그래도 적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 같으면 우리보다 좀 더 물가도 그렇고 GDP도 높으니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미국도 사실은 한 7달러 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고요. 예, 점점 그쪽으로 맞춰가는 추세입니다.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과거처럼 집이나 차와 같은 큰 소비를 통해서 행복감을 얻기가 어려워지면서 음식, 소품 등 애초에 저렴한 제품들에서 사치를 하며 만족감을 얻는 소비 트렌드로 립스틱 효과와 일맥상통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립스틱 효과, 립스틱을 사면서 이제 만족감을 얻는 거죠. 큰 제품 중에서. 맞아요, 화장품 맞아요. 중에서도 제일 좀 쌀 수 있는 네. 여기를 소비를 하면서 이제 맞아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트렌드 코리아라고 김남대 교수가 이제 항상 소비자학과 교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트렌드를 예측하면서 이번 연도 트렌드 중에 하나로 스몰 럭셔라는 것들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자, 무엇일까요, 과연? 네, 정답은 네.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은 스몰 옥션입니다. 스몰 스몰 옥션이요? 옥션이요. 테이크샷. 네, 정답은 스몰 럭셔리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살짝 이게 럭셔까지 했는데 옥션으로 했군요. 안타깝네요. 우리가 이제 프랑스는 이런 데 네. 가면요. 그럼 학생들이 비싼 걸 못 사요. 가방 뭐 어떻게 사요. 네. 우리가 아는 버버땡이라든가 네. 뭐 하여튼 루이비땡 이런 거 네.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거기 향수를 사는 거예요. 향수는 3만 원, 4만 원 사거든요. 그럼 난 이런 명품을 샀다라는 그런 개념. 네.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정확히 이해가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자 소득세가 종전 22%에서 24.2%로 인상되면서 부쩍 사용 빈도가 높아진 용어입니다. 네. 절세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쓰는 것을 말하는데요. 금융권에서는 각종 세금 우대 상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좀 어렵나요? 네, 이 안에 있는 얘기들이 조합을 네네. 하면 나올 수도 있는. 잘 조합하면 다들 맞춰요. 뭔가 세금하고 재테크하고 이렇게 오. 좀 네네네. 엮으면은 세금, 텍스, 재테크? 네. 그래서? 그래서? 야, 결단력이 없네. 네, 일단 정답. 아, 정답 한번. 오, 네, 알겠습니다. 거침없어요. 5초 카운트 예. 주세요. 정답은 텍스크?
텍스크. 텍스크. 얼마나 억울할까. 예. 정답은 세테크였습니다. 텍스크란 말. 좀 더 깊게 들어가긴 하는데 네. 더 단순해지면 이제 금방 풀 네. 거예요. 한 번 더 예. 틀려보면 감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테크는 뭔가 이렇게 자꾸 내가 돈을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고 효과를 쌓는 걸 재테크라고 생각하는데 나갈 돈을 아끼는 것도 재테크가 되거든요. 그 세금으로 나갈 돈을 이제 뭐 불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적절한 절세를 통해서 아낀다라는 개념의 세테크가 있고요. 네. 그 이왕이면 통장을 가입해도 이게 절세가 되는 통장을 가입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세금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유실 학생이 말한 오답인 ISA도 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저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이사통장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네. 그 저거는 내 돈을 여러 군데 펀드니 어디 알아서 좀 불려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하면 이제 어떤 세금에 대한 세금 것도 혜택이 있지만, 어쨌든 근데 사실 저거는 약간 위험도 한 게 투자의 개념이니까요. 잃을 수도 있어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원금 손실의 있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진 않지만 저런 위험성 분명히 있는 거라서 네. 그 우리가 생각하는 뭐 통장의 역할까지는 아직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받는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 이거 유명한 나는. 맞아요. 네네. 이게 영화 소재에도 좀 나왔었죠. 그럼요. 네, 바로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자신의 찾습니다. 5초 단드 주세요. 정답은 전관예우. 전관예우. 관예우. 과연 정답일까요? 정관예우. 정답입니다. 오, 거침없어요. 처음 나오자마자 자신 예. 있게. 시원시원합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자신 있게 맞추면 설명도 다 되게 잘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 검사나 판사로 이제 있다가 뭐 부장 검사, 뭐 부장 판사 이렇게 높은 직에 있다가 이제 그 이래서 변호사로 나오면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어떤 예우를 해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하는 뭐 그 사람이 어떤 무죄의 입장에서 이제 있다면 무죄 판결에 이제 가깝게 뭐 판결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관예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관예우고 또 하나 돈이 되는 사건들을 좀 모아주는 것도 기업의 그런 거라든가 그런 걸 몰아주는 것도 그래서 검사 판사에서 좀 명예를 지키며 어렵게 살다가 네. 변호사에서 1, 2년 안에 그것의 몇 배를 모았다 이런 사람이 가끔 있었어요. 요즘은 없겠지만 네. 그래서 정관예우 같은 것들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현재 4문제 중에 2문제 맞춘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힘내서 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주세요. 백인 배우가 동양인인 듯 연기하는 경우 혹은 동양인 역할을 백인으로 바꾸는 것으로 최근 할리우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MC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아,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찬스 누구 쓰시겠습니까? 저는 조한영 찬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사실 헷갈려요. 네, 고민이 이게 많이 되실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화이트 옷이냐 블랙 옷이냐예요. 일단 저에게 5초 카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5초 카드 주세요. 저를 믿으세요. 네. 블랙 옷입니다. 정답은 화이트 워싱이었습니다. 아니네. 죄송해요. 아, 헷갈렸나 봐요. 화이트 옷이었나? 진짜 너무 헷갈리는 예, 예, 답이었죠. 이거는 좀 어렵네요. 확실히 기억에 남는 그쵸, 그쵸. 엄청난 네, 네. 자산이 되는 거니까요. 물 한번 이제 시원하게 맞고. 백인이 뿌리게 해주세요, 이태원 같은. 대표적으로 스트레인저라는 영화가 지금 찍고 있는데 네. 거기서 티벳의 승려 역할이 있어요. 네. 그거를 백인이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스칼렛 요한슨이 요즘에 공감투동대라는 걸 찍고 있는데 그게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만화거든요. 일본의 대표적인 만화의 그 주인공으로 일본 사람이나 동양인이 아니라 스칼렛 요한슨이 나온다는 거죠. 그 왜 동양인이 나와야 될 부분까지도 화이트, 그러니까 백인들이 와가지고 이러느냐. 그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일종의 차별이다라는 의미로 요즘 많이 쓰는 게 화이트워싱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톡방 퀴즈를 풀어봤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잘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좀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기회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벌칙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문제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스몰 럭셔리 또 6,470원, 뭐 바로 그 아주 따끈따끈한 이슈도 네. 있고요. 화이트 워싱처럼 또 한참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도 있고 해서 네. 전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좀 잘 분배된 그런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단톡방 퀴즈에서 나왔던 6,470원 생각나시죠? 맞아요. 네, 바로 내년 최저임금입니다. 네. 재한 씨 혹시 지금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세요? 6,040원. 30원. 30원. 10원 차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지금은 6,030원입니다. 예. 네, 여기에서 7% 정도 오른 6,470원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네. 이것이 적당한 금액인지 또 최저임금과 관련한 다른 논란은 없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승현 학생은 최저임금이 이제 6,470원이지 않습니까? 이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13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 적당하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월급으로 봤을 때 135만 원 하면은 네. 적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좀 제 학생의 입장에서 그렇죠. 저렇게 135만 원을 받으려면 하루에 8시간씩 뭐 주 5일을 근무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맞아요. 학생의 입장에선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뭐 보통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뭐 60만 원, 7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벌 수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빠듯하죠. 네. 그렇죠. 그것도 심지어 내 삶이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딱 학과 공부 끝나자마자 또 회사 가서 일해야 되고 네. 막 그런 최저시급의 그 노동 강도잖아요. 참 고생해서 버는 돈이긴 네, 하죠. 맞습니다. 예. 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씨름이고 또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일단 뭐 당연히 해마다 반복되는 건 해마다 정하기 때문이죠. 네. 아하. 6월 달쯤에 이제 내년도는 얼마 정도 하자를 정하는데 이거는 늘 고용주 입장에서는 항상 너무 오르는 것 같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안 오르는 것 같고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반복되는 해마다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얘기들이 이 무렵에 이제 한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 뉴스를 좀 더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선생님? 자, 일단 두 가지 기사 역시 준비했는데 첫 네. 번째 기사부터 보시면요. 네. 예, 노동계와 그 경영계 두 가지 그 서로 다른 입장을 좀 얘기하는 기사거든요. 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이 되니까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희비가 엇갈렸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네. 자, 노동계 입장에서는요. 두 자릿수 정도를 기대했는데 두 자릿수는커녕 지금 전년도에 8.1%가 인상이 됐어요. 또 올해는 7.3%밖에 안 됐기 때문에 최악의 인상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경영계는 이렇게 어려워진 경영 상황에서도 경제 상황에서 7%가 넘는 높은 인상률이 반영됐다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논의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을 좀 서로의 탓으로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도 이 기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볼까요? 자, 최저임금도 못 받는 264만 명 올리는 게 능산이다. 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년 만에 30만 명이 더 늘어서 264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하죠. 전체 근로자가 1923만 명 가운데 13.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뭐 최저임금을 정하는 건 좋은데요. 실제로 그걸 안 지키고 안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최저임금은 올라가지만 하지만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도 거기에 비례해서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최저임금을 이렇게 위반을 해도요. 사업주가 처벌받는 건 0.2%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래 그러면 고발해봐 뭐 이러다가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사실 그런 거 어렵잖아요. 방법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에이 들어서 안 하고 말지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가게 하는 것, 처벌 같은 것이 마땅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 기사의 논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승현 학생은 첫 번째 기사 어떻게 봤나요? 저는 첫 번째 기사에서 네. 그 노동계 입장에 얘기를 하면서 폭력적 결정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 좀 중요했나요? 네,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는 즈음이 되면은 항상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그렇죠. 이제 계속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렇게 자꾸 다투는 모습을 보는데, 그러니까 항상 대화로서 해결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도 좀 올해도 이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사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한 노동계의 불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일단 우리나라는 위원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9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돼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물가 상승률, 뭐 생산성이라든가 경제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이 정도가 적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계비 같은 경우도 또 생계비 전문위원회가 있어요. 네. 여기서 결정된 생계비나 다 고려해가지고 이 정도가 좋겠다라고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을 하고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안을 바로 고시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동계는 6,470원으로 그 결정된 것에 크게 반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 과정에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있었으면 뭐 이렇게까지는 안 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쪽도 이제 지금 6,470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노동계 그 요구하는 이번에 1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 이런 부분이 좀 협의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그 폭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협의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며 영세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연자 단체의 주장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장하면 되게 돈 많은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웬만한 어떤 자영업자들은 사장님이긴 하지만 근데 자영업자들이 5인 미만의 뭐 사업체를 운영한다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서서 하는데 네. 그런 영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1,000원만 올라가도요. 이건 거의 뭐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 모든 사장님이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빡빡한 운영 상황에서 이런 거 올리는 건 굉장히 큰일이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 시급도 못 받는 사람들은 느는데 이 적발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먼저 나와서 신고하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인 거거든요. 네. 최저임금 못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됐을 때 너무 어려우니까 그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최저임금이 안 된다 그러면 처음 가서 일하다가 힘들다 싶으면 관둬라고 해서 빨리 그만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에이 그거 뭐 10,000원, 20,000원 차이 더럽고 치사하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실제로는 이렇게 적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 감독 자체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실제로 이런 그런 건수는 좀 줄고 있는 것이 그런 감독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부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주를 이제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좀 해결 방법이 될까요? 근데 저는 이게 해결 방법은 네. 아니라고 보는 게 그래서 강하게 처벌당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네. 바로 영세 사업자들. 영세 사업자. 우리 동네 그 전파사 아저씨, 그 뒷집에 구멍가게 할머니 이런 네.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처벌받게 되면 이런 분들이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그렇지 말아야 될 분들이 처벌받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서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도 살아난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좀 많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경제학자들도 그렇지만 그 되게 유명하신 최경환 전 부총리죠. 부총리. 전 부총리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신 분이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면 결국 이제 경제에 돈이 돌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또 그 경제에 또 피해를 수혈한다는 의미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주장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근데 사실은 또 영세업자 그 돈이 결국 영세업자들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랫돌 빼어서 윗돌 개인다? 이쪽 돈을 가지고 이쪽 돈을 가는 거라서 과연 그 유효한 것일까라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으니까 뭐 경제학자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해서 의견들 간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켜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네, 오늘의 족보 열어주실까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라란. 최저임금 말고 노동자를 보호할 만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맞아요. 자, 오늘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학생 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 대부분은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런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법적 안정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근로계약서가 사실은 지금 법적으로 무조건 써야 하는 그런 거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근로계약서에 근거한 고용 보장을 좀 해준다면 노동자들을 좀 더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 않아요? 고용보장이라고 했을 때.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2년 계약을 하면 2년 계약이 끝나고 나면 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뭐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나가라,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가면 또 이직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고용 불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거를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고 얼마의 임금을 받고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지켜진다니까. 2년이면 2년인데 지금 얘기하는 문제는 2년 후에도 그런 것들을 쭉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아니냐.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럼 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계약서 내용이 뭐여야지 이게 고용 안정성이 생기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2년이 지났을 때, 뭐 2년을 채웠을 때, 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고용의 안정성을 부여한다던가 이런. 그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아니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2년을 계약을 안 하고 그 전에 이제 나가라고 하는 게 지금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그 뭐를 담아야 돼요, 그러면? 잠시만요. 시간은 많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럴 때 멘붕을 한 번씩 겪어요. 네. 그렇죠. 면접 여기서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는지 또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일단 최저임금 말고 노동자를 보호할 만한 방법은 무엇이 네.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기업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노동자들,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들이죠. 사용자가 이런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답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이 좀 있는 기업들이라면 한 번쯤 더 복지나 이런 것들을 잘 갖춘 기업 이런 물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고요. 사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들을 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정리들을 좀 하고 얘기를 하면은 좀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실제로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되는 건 누가 모릅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여자 앞에만 가면 말을 못하고 떨려요. 그러면 그 마음을 진정하고 말씀을 해보세요. 네. 뭐 그걸 할 수 있으면 왜 고민이에요, 이게. 네.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눈을 바라볼 때는 눈을 보지 말고 이마를 봐라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답변이 그런 구체성을 빼버린 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 문제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구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걸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처 예상을 못했는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알겠습니다. 자, 승현 학생은 선생님 평가 어떻게 들었나요? 일단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려면 제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걸 오늘 좀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다 되죠, 뭐.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세메일 족보 열어봤고요. 네.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사실 아까 살짝 나온 문제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냥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업주를 어떤 식으로 처벌해야 할 것인가? 지금 이게 많이 안 지켜지고 처벌이 손방망해서 문제다라고 이제 기사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처벌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게 또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뭐 아주 강하게 사형에 처한다 이런 거 말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피해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업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또 형평까지 고려해서 얘기를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두 분 MC는 자, 저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 실명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실명제가 되면은 내가 해야 될 말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마냥 최저임금을 안 해주는 그 업체의 실명을 공개해서 그 왜 인터넷 그 전화사기단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전화사기 업체 그 번호랑 그 이름까지 등록해 놓은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런 거 마냥 최저임금을 안 주는 그 사업자 사장님 명단에 이렇게 올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나하나 데이터베이스를 모은 다음에 어플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장님 전화번호를 한번 후후처럼 쳐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최저임금을 좀 어겼었다. 아주 안 좋은 내역들이 많다. 그러면 거기 가지 않는 것이죠. 약간 이런 식으로 처벌하면 좀 범사회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가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그럼 지금 네. 최저임금을 맞춰서 주면 맞춰주면 그러면 지워줘야죠. 생각보다 빠져나가는 쉽군요. 생각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네네. 이게 아까 기사를 보니까 최저임금 위반에도 처벌받는 사업주가 고작 0.2%에 불과하다. 아하, 예. 라는 것은 전혀 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일단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비슷한 방법으로 네네. SNS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좀 해봤죠.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공유를 많이 해서 그 해당 업체를 보이콧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보이콧. 생각을 해봤는데 그쵸, 그쵸.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이콧을 쓰네. 네, 승현 학생은요?
저는 이제 법조항은 존재를 하는데 그런 뭐 뒤늦게라도 지불을 하면은 뭐 행정지도 수준으로 그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과징금 같은 걸 엄격하게 좀 적용을 하면 낫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단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태희 학생, 네.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사실상 이런 업주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그다지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다. 따라서 이런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선 영업정지 처분이 필요해 보인다. 강경하네요. 그러게요. 태화 학생, 알바몬과 같은 사이트에 악덕 업주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칸을 만든다. 불법적인 횟수와 얼마를 지불했는지 등을 알림과 동시에 최대 몇 년간 위치와 업주의 신상 공개를 하고 그들의 구직자 채용도 함께 몇 년간 금지시킨다. 다혜 학생,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특별교육 이수 60시간 정도를 기본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추천한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2, 300만 원 정도의 벌금형과 고용인에게 미지금액 5배를 지불하는 것으로 처벌하면 좋겠다. 유실 학생, 고용노동부에 신문고를 설치한다. 신문고에 접수된 사항을 감찰하고 해당 업소가 벌금을 통해 국가에 공헌하였으므로 불명예 상태를 지급한다. 이를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전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알바생에게 포상금을 일부 지급하도록 한다면 신고의 횟수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네요. 네, 학생들의 의견 우리 승현 학생 어땠어요? 저는 그 공태현 학생 의견이 공학생.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뭐 이런 그쵸.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는데 그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다면 좀 확실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는 베스트 댓글과 함께 뽑아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약간 고민이 이건 좀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다혜 학생 같은 경우가 사실 가장 좀 일반적인 제너럴한 거거든요. 제너럴. 교육 시간 같은 경우도 사실 교육받는 거 진짜 귀찮으니까 이런 것들이 벌칙이 들어가면 좋은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지켜지니까 또 학생 입장에서 고발을 해서 이렇게까지 판결받기 어려운 거니까 문제거든요. 학생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역시 태연 학생처럼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신 이렇게 되면 이제 무고 같은 것도 생기겠죠. 그쵸. 그런 문제들에 잘 대해서 줬는데도 좀 네. 나쁜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냥 그냥 올린다던가. 얼굴이 마음에 예. 안 들어 하면서 올릴 수도 있으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너무 접근이 쉽기 때문에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지금의 학생들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현실적으로는 태연 학생을 같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태연 학생의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최저임금이 가지는 의미와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최저임금의 진짜 문제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줄 수 있는데도 6,470원 주면 되지. 그러면 딱 이거야. 그러니까 더 받을 수 있고 더 어려운 일을 하는데도 8,000원, 9,000원 받아야 되는데도 6,470원 딱 맞춰서 주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그게 최고임금이 되니까 사실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좀 더 그 일의 강도나 일의 능력에 맞는 그런 임금들을 좀 차등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럼 좀 학생들한테도 좀 그거 말고도 더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학생들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임금이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승현 학생은 오늘 어땠습니까? 저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단순히 뭐 매년 얼마 올랐나 그래서 많이 오르면 기분 좋고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을 통해서 이제 각 분야들의 입장을 좀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올해 최저시급에 대해서 내년에 최저시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 가서 네,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오세요. 네, 자주 봐요. 오늘도 스토리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승현입니다. 벌칙 수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우와.